모든 불륜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륜인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이고요. 05년도에 임관을 해서 2019년도에 전역을 하고 지금은 아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무법인 제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상담만 해도 한 1000건 정도에 이르는 다양한 상담을 해왔고 어떤 경우는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쪽을 대리해서 소송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혼 건수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 사무소로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과거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유명해져서 제가 일을 잘해서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혼 사건 수가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처리하고 있는 이혼 사건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혼의 연령대는요 매우 다양해요. 20대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요. 결혼 생활 20년, 30년 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를 꼽자면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생에 이혼은 없어. 보통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런 내가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분은 없어요. 폭행을 해도요. 폭행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요. 불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불륜을 하면요. 바로 이혼한다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불륜이나 폭행이나 그런 단순한 사건들도 왜 발생하냐면 그 이면에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08년도에 결혼을 했고 2014년도에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한 지 9년 차가 되었는데요. 물론 저도 똑같은 경로를 거쳤어요. 제가 변호사라고 해서 뭐 결혼 생활, 법률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제가 상담하고 있던 다른 분들과 동일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란 그런 심각한 인생의 나락이죠.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이혼을 했던 경력은요. 저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기 때문에 의뢰인들이랑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매우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는 건요. 이혼 사건이라는 건 사실 승패가 없어요. 뭐 이런 경우는 승패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혼을 원해. 근데 저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그럴 때 이혼이 된다면 그거는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둘 다 이혼을 원할 때 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이나 양육비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 지고 완패나 완승이나 그런 것으로 나누긴 좀 어려운 사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는 이분들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예요. 그리고 그런 이혼 사유라면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이혼 이길 수 있겠구나, 이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사실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만으로는 알 수 없고 결국은 소송에 가서 재산 조회를 통하고 증거들을 봐야지 기여도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야. 그러니까 소송을 안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조정이나 그 다음에 합의 이혼을 많이 갈망하시죠.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애들 엄마인데 이혼하고 나서도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였다면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건요.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행위에 있어서 서로 타협이 된다? 그거는 사실 상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소송을 가게 돼요. 근데 소송에서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당사자들이 지금 있는 곳이 진흙탕이지 소송을 통해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송은 둘 다 진흙탕에서 꺼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진흙탕에 내 온몸에 묻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륜은 사실 제가 이혼 3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박, 불륜, 그다음에 폭행 그 세 가지잖아요. 근데 항상 이 셋 중에서 불륜은 거의 모든 이혼 사유에 항상 깔려 있어요. 베이스로. 불륜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뻔해요. 불륜 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배우자가 내가 모르는 일정이 있으면 99% 불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불륜을 하는 곳이 뭐 동호회란 말이에요. 자전거 동호회 진짜 많고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호회에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일정이 계속 생긴다. 시간이 빈다. 그럴 때는 불륜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충격적인 장소는요. 집이죠. 내 집.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거죠. 불륜을 하더라도요. 불륜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친정에 뭐 일이 있어서 1박 2일로 가. 그럼 집이 비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때 불륜녀를 상간녀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 모든 불륜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륜인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집에서 상간녀의 흔적을 발견하는 굉장히 충격이 크고 당하는 분 입장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아닌 거죠. 저는 그게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요. 좀 놀랄 만한 관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보통 이제 불륜하면 아내가 모르는 그 행동 반경이 겹치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근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부모로 만난 거예요. 같은 중학교를 다녀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학부모 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났는데 불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아는 거죠. 아이도 알고 아내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혼이라는 선택을 잘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경제력이 가장 크고요. 당장 나눠야 되니까. 나눠지기 전까지 당장 살아야 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두려움. 특히 여자분들이 이혼하고 났을 때 이혼녀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상간녀가.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형이에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 소문이 난다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혼을 안 하면 아내가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신 거고. 내가 받는 이런 고통을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면 이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이 좀 감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소문이 나버리면 이제 아이도 학교 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잘 못하는 거죠. 배우자가 불륜했을 때요. 앞으로 이 사람이 할까 안 할까예요.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륜이라는 건 일단 나쁜 행위잖아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아내한테, 배우자한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피해자예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의 피해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돼야지 다음을 논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받은 상처는 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봐요. 계속. 그리고 얘가 변할까요? 앞으로 안 할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하겠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한 불륜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구두로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각서라고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서를 써야 돼요. 다른 여자를 만날 시에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렇게 썼다 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럼 효력이 있냐? 다른 여자를 또 만났어. 그럼 전 재산 달라고 했을 때 그 각서는 법적으로 그 부분은 효력이 없죠. 근데 어떤 효력이 있냐면 그 전에 이미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또 하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 불륜을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불륜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거를 잡는 거예요. 무조건. 증거를 충분히 잡지 않았는데 섣불리 얘기하면요. 이제 여러분 영원히 증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륜을 한 건 상대방의 책임이에요. 문제가 바꿔치기 되지 않도록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 치유는 가해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방법은요. 각서를 받으셔야 돼요. 말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겠죠.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 배우자가 불륜을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